자,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오늘의 김종덕의 사상체질 이야기입니다. 100년 전 4월 15일 날 기사인데요. 악성 감모, 스페인 독감이죠. 사실은 이제 요때 1920년 4월경에 왔을 때 대부분 또 가라앉습니다. 그런데 다시 부활하는 것 같다. 어디에서? 군부대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왜냐면 이제 이 당시 신문 기사들 쭉 추적을 하면서 볼 때 흐름들을 읽을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 관찰하고 있는데요. 먼저 경과를 좀 보면 2월달, 그러니까 1920년 2월 들어와서는 1월, 2월 들어 거의 이제 2월 돼서 지방도 좀 가라앉습니다. 물론 이제 중소도시는 계속 나오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이제 그런 것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 와중에서 군부대, 사실 이제 우리나라 군대는 아니고 일본 군대죠. 일본 군대 이제 간모를 사찰하고 악성 간모가 또 다시 나오는 거 아니야? 라고는 의구심이. 그러니까 기사를 봐도요. 이거 보면은 쭉 오다가 3월, 뜸따다 4월 이렇게 뜨문딱이 있죠. 기사들이. 그만큼 스페인 독감에 대한 이제 관심도나 발생도가 많이 떨어졌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기사가 많이 나오면은 그만큼 스페인 독 유행한 거고요. 뜨문딱 있으면은 그만큼 감소됐다.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다. 자, 신문 기사를 보면 이렇게 나와요. 악성 감모. 악성 감모는 이제 스페인 독감이죠, 여기서는. 그리고 니꼬로 갇혀 이제 하나의 이제 그냥 연결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걸 잘 모르면 이게 날일자인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건 아니고, 그냥 우리 달라, 나누는 기호입니다. 요즘 말하는 니꼬로. 부활? 확실하지는 않으니까 그래도 물음표를 친 겁니다. 이 당시에도. 용산 79연대. 이 당시에 용산에 일본 군대가 두 연대가 주둔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그 얘기입니다. 용산에는 79연대에 새로이 환자가 이제 그동안 없다가 가라앉았는데 새롭게 환자가 생겼다는 거예요. 극히 주의하라. 조심해라. 왜 또 나오면 안 되니까. 자, 이게 뭘 의미하느냐.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차 대유행의 근원지가 어디냐 라고 하면 이제 여러 가지 설이 있겠습니다만 한 큰 축 중에 하나는 일본에서 신병이 모집이 되고 일본에서 유행을 하고 일본에서 있던 신병, 새롭게 군대를 입대한 신병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 군부대 근반에, 그러니까 일본 군대죠. 일본에서 넘어와서 용산으로 와. 그럼 용산 군부대가 퍼지고, 용산 군부대가 퍼지니까 용산 인근으로 퍼지고, 이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퍼지는 루트가 있었다고요. 그거를 검증하는 거예요. 검증이라고 그걸 확인하는 거죠. 자, 또 가라앉았지만 또 생긴다는 얘기죠. 다른 데는 가라앉았는데 여기는 또 생긴다. 이 얘기는 이게 바로 근원지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요 당시에 우리나라 스페인 독감이 일본에서 많이 전파가 됐다는 걸 알 수 있는 중요한 키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보면요. 우리나라, 일본에 비해 일본이 사망률도 훨씬 높아요. 발생률이 훨씬 높고 사망률도 높습니다. 그런데 일본에도 그 얘기를 쏙 빼죠. 웃기게도. 그래서 은근히 우리가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데 사실 쭉 보면은 일본이 더 사망률이 더 높습니다. 그거 나중에 또 기회 되면 설명하겠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볼게요. 악성 감모, 스페인 독감이 부활했나? 용산에 있는 79연대에 새롭게 신환자, 새로운 환자가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조심해라. 잠깐 동안 창궐 하던이라고 했어요, 옛날에는. 하던 용산에 띄어쓰기도 요소 띄니까 의류가 아니라 용산의 유행성 감기. 용산에 있는 유행성 감기도, 이것도 돌을 여기서 띄었어요. 그리고 2월 상순에는 전부 종식되었다. 그러니까 11월 달에, 그러니까 1919년 11월 달에 용산에서 막 번창하기 시작했습니다. 용산 군부대에서. 그래서 이제 용산, 이제 동네로까지 이어지고, 우리나라 동네가 이어지고, 12월에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2월에는, 1920년 2월에는 거의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요 당시 이제 서울 경성도 많이 줄어들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랬는데 요새 4월 달에 또 보병 제 79연대에서 비롯해서
점점 전파. 요게 왜 됐을까? 신병이 일본에서 왔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물론 사진은 이제 요새 사진입니다만, 이게 이제 뭐 외국 사진입니다만, 군인들이 왜 문제냐? 집단 생활을 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제 내무반이든 집단 생활을 같이 하다 보니까 한 번 전파도 쫙 전파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간이 그렇게 일반 가정집 같이 넓지를 않아요. 내무반 같은 경우 그 예전에는 뭐 지금도 넉넉한 거 아닌데 옛날에 더 그랬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그래서 더 전파가 더 잘 된 거 아닌가 이 당시에 뭐 추정입니다. 이는 이번에 초년병 이제 그 신병이라 새로 이제 들어온 그 쫄따구 쫄따구라고 하면 안 되죠. 새로 이제 그 신병이 입영할 때에 재발한 다시 또 걸렸다. 재발한 것으로 초년 이래 처음 이래로 이미 환자의 총수가 132명에 달했다. 그러니까 딱 발견되고도 벌써 환자가 이렇게 늘어났다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근원지는 어디냐? 신병은 어디서 왔을까요? 일본에서 왔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을 행간에서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입원한 환자가 40명이고 기타는 제대. 그러니까 제대는 뭐 이제 그 병원에 입원하고 제대는 그냥 군대 내무반에 있으면서 치료한다는 뜻입니다. 군대에 있으면서 치료를 하는 현상이다. 그래서 그 원인을 듣건데 초년병은 그러니까 이제 신병은 이 망산인데 이게 잘못 나왔는데 이게 망산입니다. 이게 죄송합니다. 예, 망산인데 망산에 있는 제 74단 그러니까 그 망산에 있는 그 74단의 각 보병연대 중에서 편성 그러니까 망산이라는 그 오카야마가 있거든요. 그 오카야마가 망산인데 거기에서 신병을 모집해서 왔다는 거야. 거기가 진원지다. 이렇게 본 겁니다. 이 당시에. 그래서 오카야마가 어디냐? 여기입니다. 여기. 오카야마 여기 써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동을 합니다. 어떻게 여기도 복귀했어요. 그래서 4월 1일 날 우품이라는 우지나라가는 우품에 집합할 당시에는 별로 감기 들린 자가 없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그 이동을 하거든. 어디냐면은 우지마. 그러니까 아까는 이제 여기 오카야마에서 이동을 합니다. 히로시마 쪽으로. 그러니까 이제 모여서 이렇게 여기서 이제 발병이 됐다. 여기서 모였다가 오는데 아마도 여기서 잠복기를 거쳐서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부산을 거쳐서 대구를 거쳐서 용산으로 옵니다. 이제 요 루트인데요. 수송하는 중로, 그러니까 중로는 이제 지금은 잘 안 쓰는데 중도, 그러니까 수송하는 중간에 그 4일에는 대구에서 한 명의 유감 이제 유행성 감기라는 뜻이죠. 한 명이 유행성 감기와 비슷한 환자, 의사는 비슷하다. 비슷한 환자가 갑자기 생겼다. 그러니까 잠복기를 거쳐서 그때 발생이 됐다는 얘기죠. 즉시 그 동진이 이제 그 대구에서 같은 곳이니까 대구를 말한다. 대구에 있는 위술병원에 입원시킨 거를 처음으로 하여서 경증, 가벼운 그 의심이 그 스펜도과 비슷한 환자, 가볍지만 스펜도 비슷한 지금 따지면 뭐 무증상자, 지금으로 따지면 이런 셈이 가벼운 증상 이런 사람이 막 속출했다, 막 나타났다. 뭐 무증상은 아니겠네. 뭐 가벼운 증상이니까. 5일날 이제 이래서 이제 대구에서 이제 5일에 이제 용산에 도착을 했어. 도착을 해서 건강진단을 해본 결과 45명의 이제 열이 막 나오는 거예요. 고열이. 그리고 그 후에 6일 날에는 20명, 7일에는 37명, 8일에는 계속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20명, 37명, 30명 환자가 계속 계속 이어나오더라. 이제 전파가 된 거죠. 그래서 오후에는 가벼운 산발성 여러 군데 생긴다는 얘기예요. 여러 군데서 유행을 보게 되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내지는 여기서 이제 일본을 말합니다. 그래서 일본에 있는 사단, 다른 사단의 상황을 보건대, 그 74단, 17사단 부대는 12일 하순부터 3월 중순강에 유행성 간부가 많이 창궐 했으나 그 외에는 아주 종식되다. 자, 이건 중요한 17사단, 일본에 있는 17사단에는 12월부터 3월까지 계속 유행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일본에는 곳곳에 유행을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것이 이제 뒤늦게 또 전파된 것 중 하나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조선에서는 조선 내 철도 연선, 그 부산에서 대구 거쳐서 용산 오는 철도 루트 있잖아요. 거기에는 현재 한 명의 환자도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안 걸렸다는 얘기죠. 일본에서 걸렸다는 걸 증명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없고, 입원 환자, 근본 환자의 대개가 기왕증, 예전에 걸렸던 증상이 없는 것을 보면, 이런 걸 봐도 나중에 추정을 해봅니다. 그랬더니, 이미 내지 일본에서 출발할 때 중독된 것이, 지금 확실한 원인은 제 24단의 군부에서 목화 조성주의다. 자, 여기서 인정을 한 겁니다. 지네도 봐도 이게 일본에서 걸려서 온 거지, 우리나라에서 걸린 게 아니다. 이런 것이 이제, 나름대로는 이제 그 분석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봐도 이제 분명히 그렇다. 그래서 환자의 증상은 전에, 그러니까 1년 전에 유행한 것과 과히 틀립니다. 그러니까 1차 대유행하고 2차 대유행 비슷하다, 증상은. 스페인 독감이 비슷한가? 대개는, 이 당시에는 이제 또 재밌는 거는 가벼운 증상이래요. 4월달, 왜냐면 이때는 날씨가 더워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시 스페인 독감의 특징은요, 봄이나 여름에 발생한 거는 가벼워요. 그래서 사람을 많이 안 죽여요. 그런데 가을에 발생된, 가을이나 겨울에 발생된 거는 많은 사람이 사망했습니다, 이 당시에. 그래서 지금 우한폐렴, 그러니까 코로나가 걱정하는 게 그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 코로나하고 이게 스페인 독감은 이웃사촌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100년 전 거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물론 이제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좁게 보면은 다른 거고요. 넓게 보면 이웃사촌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이웃사촌이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패턴을 겪지 않을까라고 염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비슷한 패턴을 겪는다면 이번 겨울에 아주 혹독한 겨울이 될 수가 있죠. 스페인 독감의 경우에 비치면. 그런데 여름이 되면 좀 나아요, 더워지면.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4월이니까 이 당시만 해도 이제 겨울보다는 따뜻해졌으니까 가벼운 증상이 돼요. 그전에는 걸렸다면 3일 만에 사망했거든요. 하루 이틀 3일 만에. 근데 지금은 아주 가볍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봐서는 그러지 않을까. 여기는 온도 차이다. 즉 봄이 되고 여름이 됐기 때문에, 봄이기 때문에 이게 다른 거다. 겨울과 다르다. 라는 거를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모형이고 요새 사진이죠.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쓰러질 수가 있는데, 이제 그나마 이제 봄이라 좀 다행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바이러스 이중성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똑같은 바이러스를 하더라도 더울 때, 따뜻할 때 발생됐느냐, 추울 때 발생됐느냐에서 이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감염과 같다 라고 주장해요. 겉하고 속하다. 그리고 다르듯이 이게 계절별로 이게 다르게 작용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입니다. 자, 고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산에 있는 일본 군대에서 130명이 발생됐어. 근데 우리나라에서 발생된 게 아니라 사실은 일본에서 전파된 거죠, 사실은. 자, 그거를 일본 애들도 시인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망산이라는 데서 오카야마에서 시작이 돼서 우지나로 전파가 됐고, 이것이 결국은 용산으로 온 거다. 그래서 이 루트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결국 일본에서 감염됐기 때문에 2차 대유행의 시발점도 비슷한 루트를 걷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한 명이 걸려도요, 금방 늘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100명 되는 거 별거 아닙니다. 금방 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입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자, 지금까지 4월 15일에 대한 기사를 살펴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